자, 사물학평 미적분 물론 너무 초반부이긴 합니다만 문제 꽤 괜찮습니다. 28번, 29번 연산해 하면 되는 문제였고 30번 기출 변형처럼 느껴질 만큼 기출에서 봤던 주제를 가지고 아주 맛있게 문제를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 오답 처리 꼼꼼히 합시다. 충분히 배워둘 가치가 있는 세 문제입니다. 네. 자, 28번부터 y는 2nx랑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 만나는 두 점을 an, bn이라고 한대요. 자, 일단 an, bn부터 정리해놓고 시작 한번 해볼게요. 교점이니 2nx가 x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적절히씩 옮겨볼게요. 1 넘겨줄게요. 1. 그 다음에 2nx 넘겨줄게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nx 거기에 플러스 n제곱. 따라서 자, 여기 오른쪽의 식이 완전 제곱이죠. x 마이너스 n의 제곱이야. 따라서 여기는 이 x의 값이 뭐가 되면 돼? x는 n 플러스 1이던가 또는 n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요. 네. 자, 일단 x좌표 잡혔으니 an과 bn이 직선 위의 식이라서 어찌됐건 뭐 그때의 좌표가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첫 번째 문장.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봅시다. 원이 등장. 원 위에 움직이는 점 P. 그리고 나서 아까 구한 AN, BN, P를 삼각형으로 볼 거예요. 넓이가 최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점 P를 PN이라고 잡고 그때 넓이를 SN이라고 하고 이 극한각 계산하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상호를 한번 봅시다. Y는 2nx라는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 상태. 자, 거기에 AN, BN이 자, 존재하는데 그때 x좌표가 하나가 n-1이고 하나가 뭐가 됐더라? n 플러스 1이 된 상황이에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2,0을 중심으로 하는 반질 일자리 원이 등장.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그 위치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렇게나 하나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2,0 원이 있다. 원의 중심. 자, 그리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 여기 이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P, 그 다음에 AN, BN 이렇게 해서 삼각형 만들기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직선이 있고 원까지 특정한 직선이든 점이든 원까지 거리에 대한 최대치수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원의 중심을 관통해주면 돼요. 맞죠? 원의 중심을 관통합시다. 자, 그러니 AN, BN을 두 점으로 연결된 요 선분을 밑변으로 잡아주면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즉, 요렇게 가주면 되겠다. 높이. 그래서 해당하는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올려서 여기에다가 PN을 위치시켜버리면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가보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갈 거라서 요때 요 선분 길이를 밑변으로 잡습니다. 자, 그러니 AN, BN. 우리 아까 X좌표 다 구해놨으니까 그대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가셔도 좋고 아니면 피타고라스 가셔도 좋습니다. 네. 자, 여기 X좌표 차이가 얼만큼? 이만큼 나고 있죠. 그러니 자, 여기 기울기가 2n이야. 1 가는 동안 y가 2n 커지는 비율이니까 여기는 4n. 따라서 피타고라스. 그럼 루트하고 4에다가 플러스 16n제곱 이렇게 들어오네요. 네. 그죠? 네. 따라서 자, 이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1 플러스 4n제곱. 자, 여기까지가 AN, BN 밑변 길이. 자, 그러고 나면 높이 한번 찾아볼게요. 높이. 요 삼각형의 높이. 언제? 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여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합니다. 그죠? 거리 구하고 거기에다 반지름 1만큼 더 가주면 되지. 이해됐지? 자, 결국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갈게요. 자, y는 2nx입니다. 그래서 2nx 마이너스 y는 0. 자, 루트하고 제곱 넣어주자. 그러면 4n제곱 플러스 1. 자, 그리고 나서 x자리에 2, y자리에 0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4n이야. 자, 이게 뭐다? 여기 요 2,0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1 반지름 더해준 게 높이로서의 최대가 되는 상황이야. 그죠? 따라서 요거 가지고 넓이 표현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SN은 2분의 1에다가 밑변 2 곱하기 루트하고 1 플러스 4n제곱. 자, 그때 높이. 자, 요거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루트하고 1 플러스 4n제곱. 자, 거기에다 아예 통분해서 쓰자. 그러면 4n에다가 거기에다 플러스 루트하고 4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게요. 네.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약분. 그 다음에 여기 약분. 그치? 남는 거 요게 전부입니다. 자, 문제에서 리미트하고 n 무한대로 보내래요. 그럼 어차피 최고차항만 봐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자, 분모에 n 있습니다. 1. 그 다음 여기 4. 그러면 여기는 뭘로 간주한다? 루트 4 n제곱으로 간주. 루트 4 n제곱이니까 2n으로 간주. 플러스 2. 그래서 답은 그대로 6. 끝. 자, 29번. fx가 x에 대한 3차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문제 보시면 여기 y는 fx 등장. 그리고 나서 원점을 지나가는 접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접선 LN이랑 그리고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CN이라고 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결국 구하라는 건 뭐냐면 CN의 반지름 길이를 RN이라고 하고 40 곱하기 n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곱하기 4rn-3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접하는 상황. 자, 접하는 모든 상황의 식의 첫 스타트는 접점에서부터 스타트. 다시 접하는 상황 뭐? 접점부터 스타트. 자, fx 주어졌으니까 f'x부터 한번 구하고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n 세제곱분의 4x 세제곱 플러스 1이죠. 그래서 2차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n 세제곱분의 12x 제곱. 그죠? 네. 자, 접점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점 Pn을 보시면 원점을 지나갑니다 라고 해서 식 세워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원점과 Pn 사이에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가 뭐가 되면 돼? Pn에서 요 접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끌고 갈게요. 그래서 자, 요 점의 좌표 x라고 잡았으니까 Pn은 t, t 세제곱분의 x 세제곱이죠. 네. 자, 그래서 n 세제곱분의 4에다가 t 세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pn이 n에 대한 요 식으로 주어질 것이고 원점과의 기울기니까 자, t분의 n 세제곱분의 4 t 세제곱 플러스 1. 자, 요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게 뭐랑 같아지면 돼? x가 t일 때 접선 기울기랑 같아지면 돼. 그래서 n 세제곱 12 그리고 t제곱과 같아지면 돼요. 그죠? 네. 자, 양변 t 곱해버립시다. 양변 t 곱해버립시다. 자, 이러고 나면 요거 그대로 이항합시다. 여기 12였고 4개였으니까 자, 요거 양변을 빼버리면 여기가 8 처리가 되네요. 네. 그죠? 네. 따라서 t 세제곱의 값이 8분의 n 세제곱이야. 역수 돌려주니까. 그래서 2분의 n의 세제곱이야. 네. 자, 따라서 접점의 좌표 t가 어떻게 표현이 된다? 요 t가 2분의 n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여기까지 일단 처리. 자, t자리에 2분의 n 넣어주시면 여기의 값도 일단은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n세제곱, n세제곱 지워질 거고 8분의 4라서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요때의 값은 뭐가 된다? 2분의 3 처리가 되겠네. 맞죠? 네. 자, 따라서 ln이라는 요 원점 지나가는 직선 방정식도 해결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y는 n분의 3x야. 그죠? 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원의 반지름을 Rn이라고 하니 원의 반지름을 한번 끌고 가봅시다. 자, 일단 해설제를 풀이를 보시면 이번 미적분에서의 범위가 초반부이기 때문에 탄젠트에서의 이베가 공식을 못 써서 피타고라스로 하나하나씩 끌고 갑니다. 사실 고풀이도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해설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고풀이대로 가실 제자들은 그렇게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대부분 우리 원과 직선의 관계가 주어지면 보통 어떻게 문제 풀어? 접하는 상황에서 90도를 활용해서 보통 문제를 풀어주죠. 그 방식으로 저는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해설지 풀이 있으니까 이 방식으로 가죠. 자, 이거 세타라고 잡아볼게요. 양쪽 합동 직각삼각형 등장한 거니 여기 세타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치? 원 외부에서 접선을 그어준 거. 원 외부 점에서 원으로 접선을 그어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방금 구했던 탄젠트 2세타가 방금 구했던 ln의 기울기가 돼서 n분의 3 처리가 됩니다. 그죠? 네. 자, 따라서 탄젠트 세타를 구해내는 과정에서 rn이 해결이 돼. 왜냐하면 원점에서부터 pn까지의 거리는 pn이 뭐?
pn이 이와 같이 주어졌으니까 이거 식으로 나타내면 되거든. 자, 여기 요변 길이랑 그 다음에 OPN 길이랑 어차피 같거든요. 그쵸? 네, 따라서 OPN 거리 코드를 구해주면 되잖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그죠? 그래서 자, 루트하고 앞에 거 제곱 4분의 n제곱 거기에 뒤에 거 제곱 4분의 9야. 그쵸? 따라서 여기는 2분의 1에다가 루트하고 n제곱 플러스 9라고. 자, 따라서 탄젠트 세타만 뭔가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고 나면 이제 끝난 거죠. 그죠? 네. 따라서 자, 탄젠트 2세타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 탄젠트 세타를 t라고 하고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러면 1-t 제곱 분의 2t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방정식 한번 풀어볼게요. 따라서 요 위로 한번 넘겨볼게. 그래서 크로스 곱하기. 그러면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3이 2nt. 그죠? 그래서 3t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2nt에 거기에 마이너스 3이 0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t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근해 공식으로 갈게요.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n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n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9예요. 여기에서 플러스를 택해줘야 돼. 그래서 t가 식으로 확정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t를 뭐라고 잡은 거냐면 탄젠트를 잡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요 식 통해서 탄젠트 세타 구해낸 거야. 그죠? 네. 자, 탄젠트 세타가 이와 같아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뭐다? 아까 구했던 OPN 길이 요거 분의 RN이죠. 그죠? 네. 그대로 식으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9. 자, 그거 분의 반지름. 요게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거든. 맞죠? 네. 자, 그래서 이제 RN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따라서 RN은 자, 양변 곱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같이 곱해 봅시다. 그러면 3분의 1이었고 2분의 1이 곱해지는 과정에서 6분의 1. 그죠? 네. 자, 루트 n제곱이 곱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 여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n에 루트 n제곱 플러스 9. 거기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9가 곱해지는 거니까 플러스 n제곱 플러스 9로 루트가 벗겨지지. 그치? 같은 거에서 같은 거 곱해졌으니까. 자, 이게 뭐가 된다? RN입니다. 자, 최종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최종 구하라는 게 4rn 빼기 3에다가 n제곱 곱한 값 요거 극한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RN이 처리가 되었으니까 해당하는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다 4를 곱합시다. 4rn 마이너스 3.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일단 4를 곱하는 과정. 그래서 6분의 4니까 3분의 2에다가 그죠? 네, 3분의 2에다가 요 식이 그대로 들어와야겠죠. 그러니 여기가 마이너스 n에 루트 n제곱 플러스 9 거기에 플러스 n제곱 플러스 9. 네. 자, 거기다가 빼기 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분모를 3으로 잡았으니 거기에다가 3분의 9를 빼는 형식으로 식을 바꿔보자. 이렇게. 그죠? 네. 자, 그리고 나면 4rn-3이 어떻게 식이 정리되는지 이쪽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3분의 자, 2를 곱해주고 지금 루트 n제곱 플러스 9가 양쪽으로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9네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n의 루트하고 n제곱 플러스 9.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2n제곱에 플러스 18 빼기 9 해서 플러스 9예요. 그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 합차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분자는 지금 빼기인데 합의 꼴을 곱해주는 상태라서 제곱 빼기 제곱으로 변신. 그래서 여기 제곱. 그러면 4n 4제곱 플러스 36n 제곱 플러스 81.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그러면 빼기. 자, 여기 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4n 제곱에 거기에 n 제곱 플러스 9가 곱해집니다. 요게 합차.
아래 위로 합을 곱해 준 거지. 그래서 3에다가 분모에는 뭐 지금은 빼기 꼴인데 더하기 꼴을 곱해 주면 되죠. 그래서 2n 루트 n제곱 플러스 9 거기에다가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9. 네. 자, 일단 분자 정리해 주시면 4n 4제곱 4n 4제곱 하면서 지워지고 36n제곱에 36n제곱 하면서 여기도 지워집니다. 그래서 위에 상수 81만 딱 남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끝났네. 그죠? 네. 자, 일단 정리. 3이고 81이니까 약분해서 27. 그래서 4rn-3이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2n에 루트하고 n제곱 플러스 9. 거기에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9. 자, 그것분의 27. 됐죠? 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갈게요. 최종 구하라는 극한이 n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다가 n제곱을 곱해요. 그죠? 네. 4rn-3에다가 n제곱을 곱해. 거기에다가 40 곱한 값을 구하는 게 최종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만 봐주면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라서. 그죠? 네. 분자에서 27 남기고 분모로 갑시다. 그러면 루트 n제곱은 루트 n제곱 플러스 9지만 루트 n제곱을 간주해도 괜찮고 결국 2n 곱하기 n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최고차항 2만 딱 남겨주면 되고 여기에 어쨌건 2만 딱 남겨주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약분. 그러면 10. 따라서 답은 얼마? 270 계산이 됩니다. 네. 자, 30번 굉장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초입부의 미적분의 그 부분들을 딱 빼고 나면 수학투 문제예요. 자,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결국은 우리가 g12를 구해야 되는데 fx를 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gx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gx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자, 우리는 양수 구간에서만 정의된 gx를 봅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n을 무한번, 그러니까 n분의 x란 요 대상을 무한번 곱해지는 패턴이야. 그치? 그러면 기준이 뭐다? 어쨌건 m이 자연수있고 x가 양수라서 경계가 1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보다 클 때 분류해주면 되겠네. 맞죠? 따라서 한번 가보자. 만약에 이 값이 플러스 0. 얼마 값이야. 그럼 무한번 곱해주면 0이 되니까 그때는 그대로 x입니다. 그죠? 그래서 n분의 x가 0. 얼마일 때, 즉 x는 양수이면서 n보다 작을 때는 그대로 x 이렇게 들어가. 맞죠? 네. 자, 경계일 때, 즉 x가 딱 m이 됐을 때, 그러면 n분의 m이니까 그대로 1 처리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냐면 2분의 f, x자리 지금 m 넣어준 거니까 2분의 fm 플러스 m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근데 참고로 여기 gx가 양수 구간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연속인 거라서 어쨌건 x가 m일 때 연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좌극한이 m이지. 그래서 함수값도 그대로 m 들어가야만 해.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x가 m보다 더 클 때 함수값은 그러면 이 값 자체가 1을 넘어섰기 때문에 무한번 곱해버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됩니다. 따라서 그때는 뭐랑 같아진다? 3차 함수 fx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됐죠? 네. 자, 참고로 미분 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미분한 g'x도 한번 정리해보자. g'x는 자, x 미분 1이죠. 그 다음에 fx 미분이니까 f'x 이렇게 가주면 되겠다. 그죠? 네, x가 0과 m 사이. 그리고 x가 m보다 더 클 때. 자, g'x 요렇게 여기까지 미적분 내용이에요. 그 다음 수학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가족권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 gx는 양수에서 미분 가능.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일단 정리 좀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그러면 연속으로 연결 한번 할게요. 언제? 경계일 때, x가 m일 때. 자, 그래서 연속적으로 갖주시면 fm의 값이 확정이죠. 뭐가 돼요? 그대로 m 처리가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m에서 일단 미분 가능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f'm도 그대로 1 처리가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g'm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m 플러스 1이니까 m보다 더 1만큼 더 큰 거죠. 그러니 g'm 플러스 1 대신에 f'에 m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해석해보죠. 여기에서 일단 우리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자, fx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극대극소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잠시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면 m일 때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m 플러스 1 이렇게 와주면 되지. 그치? x가. 여기 등호 포함이니까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이렇게 극대극소가 있는 상황이라서 감소 구간 있죠? 감소 구간에 누가 있어야 돼? 이 구간에 m 플러스 1이 있는 거고 그러면 m일 때의 상황은 어떻다? 미분계수가 플러스 1인 거라서 자, 극대에서의 왼쪽에서 x는 m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어져야겠다. 맞죠?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 조건 한번 봅시다. gk 곱하기 gk 플러스 1. 자, 이게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는 3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gx 좀 한번 보자. gx. 자, 우리 y는 gx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gx 그래프는 일단 문제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양수 구간에서 정의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m이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자연수 m까지 y는 x를 그대로 따라가죠. 네, 그래서 m일 때 m 지나가면서 그때까지는 기울기 1을 유지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3차 함수가 그 뒤로 붙는데 m 이후로 붙는 거야. 그래서 극대극소가 있다면 이러한 모양새가 될 거고 만약에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는 거면 m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어 붙이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요 상황을 이어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부터 계속 단조 증가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를 한번 볼게요. 자연수 k에 대해서 gk 곱하기 gk 플러스 1이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 개수가 3개다. 아니 이렇게 생겨버리면 일단 g, x의 함수값이 0 되는 지점이 없어. 그러니 요 상황은 탈락. 그죠? 그럼 무조건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요 상황으로 m 이후를 붙여줘야 하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어떠하다? gk와 gk 플러스 1 곱한 게 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극소값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될까? 0보다 더 작아져야 돼. 자, 그래서 여기가 자, 요 부분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미분 가능에 붙었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극소값이 음수가 되는 상황으로 와야 돼요. 그죠? 자, 참고로 봐요. gk 가조건 gk에다가 곱하기 gk 플러스 1이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여기에 걸리는 두 근이 있어야만 하고 그 두 근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1 차이가 나야 돼요. 그 의미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봐요. 만약에 2랑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자, 여기 2일 때 G2가 0이고 G3이 0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이 식에서 K자리 1 넣어줘도 어때? 0대 1 곱하기 2니까. 그 다음에 K에다 2 넣어줘도 어때? 2 곱하기 3이라서 0대. 맞지? 그 다음에 3을 넣어줘도 어때? 3 곱하기 4 해줘서 0 되는 거 맞아. 근데 이렇게 연속한 두 숫자가 만약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G2랑 그 다음에 G5가 0이다 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K자리에 1을 넣어줘도 0 되죠? 1 곱하기 2니까 2를 넣어줘도 어때? 2 곱하기 3이니까 0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자, G5가 0이기 때문에 K자리 4 넣어줘도 성립해요. G4 곱하기 G5니까. 자, 5니까 K자리 5를 넣어줘도 어때? 성립해. 그러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숫자가 아니라 1 차이 나는, 즉 연속하는 두 숫자가 와야지만 딱 이 값이 어때? 만족하는 K가 3개 존재할 수 있어. 이해됐죠? 네. 그래서 나 조건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자, 여기 걸리는 X축과 걸리는 요 지점을 관찰합니다. 요때 이 값이 특정한 자연수인 거야. 맞죠? 특정한 자연수. 그걸 뭐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간격이 어때? 연속해야 되니까 1이라서 요때 걸리는 값이 알파 플러스 1로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이해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지금 나 조건을 해석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 조건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 조건을 보시면 GL
그리고 GL 플러스 1. 자,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L의 개수가 3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함수 그래프 보시면 상수함수 구간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쭉 구간으로 같은 상황은 생각할 필요가 사실 없어.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상황을 보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야? 감소하고 있는 구간을 살펴봐야겠지. 감소하고 있는 구간을 살펴봐야겠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까 m 플러스 1이 0 이하 구간, 즉 여기 극대에서부터 극소, 여기에 뭐가 존재한다? m 플러스 1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라는 걸 짚었죠. 그죠? 네. 그럼 봐. 이걸 딱 3개가 만족한다라는 건 m 플러스 1이 예를 들어서 여기 m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어. 여기가 m 플러스 1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 그죠? 극대. 사실 등호이기 때문에 극대가 돼도 되고요. 아니면 극대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요걸 만족하는 게 L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봐요. 여기 m 플러스 1부터 시작인 거야. m은 어때? m보다 m 플러스 1이 크기 때문에 요 식에 성립을 못하는 거야. 맞지? 그 여기 m 플러스 1이 들어왔어. 그러면 m 플러스 2는 또 어디 있어야 될까? m 플러스 2 여기 오른쪽에 어딘가 있을 거고 이게 딱 3개가 된다라는 의미를 천천히 찾아보자. 그래서 자, L 자리에 봐요. m 플러스 1 들어갈 수 있는가? 있어요. m 플러스 2보다 더 높으니까. 맞지? 자, 그럼 m 플러스 2가 또 들어간다 해주면 m 플러스 3은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 더 밑에 있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3개니까 m 플러스 3까지 가능한 거지. 결론은 뭐냐면 여기 알파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이때는 m 플러스 3이 되어야만 해. 이해됐어? 이렇게 되면 m 플러스 3을 넣어봐요. 그럼 얘가 m 플러스 4지. 아까 1 간격 차이 났으니까. 따라서 m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등호 조건 만족하죠. 그리고 그거 외에 만족하는 게 있나 없나 봐요. 그 이후로는 증가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왼쪽도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가 딱 확정이야. 맞지? 오케이, 이렇게 되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조건에서 케이스가 좀 나눠집니다. 방금 쌤이랑 정리한 내용은 자, 요거는 첫 번째 상황. 그래서 GM이랑 GM 플러스 1이랑 누가 더 큰지를 몰라서 GM 플러스 1이 더 클 때의 상황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만약에 이 상황입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자, 봐요. fx는 이러한 모양새를 하고 있어. 어때?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에서 지금 x축과 만나고 있고 그리고 최고점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어딘가 한번 뚫을 거야. 맞죠? 그래서 그 값을 베타라고 해주시면 fx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x 마이너스 알파, 알파를 m 플러스 3이라고 해줬으니 m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1 처리, 1 더 커진, 즉 m 플러스 4죠. 그래서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라는 인수도 가지고 있을 거고 거기에 x 마이너스 베타 자, 하나에 더 뚫는 교점이 있으니까 x축과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fm이 m이었고 f'm이 1입니다 라는 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활용해 볼게요. 그러면 fm을 한번 보시면 fm은 여기에 m 넣어주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2죠. 곱해져서 m, 그러면 m 마이너스 베타 자, 이게 뭐가 되어야 한다? m이 되어야만 한다. 맞죠? 네. 자, 근데 우리 문제 초입에서 m은 자연수예요. 그죠? 네. 자, 또 f'm도 한번 봅시다. f'm. 자, 이게 뭐가 돼야 돼? 또 그대로 1 처리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자, 요거를 미분하는 과정으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곱미분처럼 갈게요. 그래서 자, 앞에 거 미분해서 하나씩 미분해주면 나머지 그대로 가는 거라서 여기에 m 들어갑니다 해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m 마이너스 베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사라집니다 해주면 여기에 m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다가 m 마이너스 베타. 아이고, 더하기로 연결할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미분돼서 날아갑니다 해주면 여기 x자리 m 넣어주면 12예요. 자, 여기까지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1 처리가 되어야겠네. 맞죠? 네. 자, 그래서 정리. 그러면 m-베타, m-베타 해주시면 마이너스 7 곱하기 m-베타.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1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11이요. 그렇죠? 그러면 m-베타가 얼마가 된다? 7분의 11이 되는데, 자, 7분의 11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7분의 11 곱하기 12가 자연수 m이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그죠? 아, 그러네. 그래서 이 상황은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맞죠? 네. 자, 따라서 버려집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지금은 m 플러스 1이 m 기준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상황을 봤었고, 자, 이번에는 자, 요 식에서 m이 스타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요 식에서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여기가 m 플러스 1이던가 또는 요 지점보다 더 아래에 있던가. 그쵸? m 플러스 1일 때 y의 값이. 자, 그럼 봐봐. 일단 요 식에서 L자리에 m 들어갈 수 있어. 맞지? m 플러스 1이랑 같아도 되고 더 밑에 있는 거니까. 맞죠? 그렇게 되면 봐요. 이게 3개 존재하는 거니까 m 플러스 1도 들어가야만 해요. 그럼 m 플러스 1이 되면 m 플러스 2. 그럼 m 플러스 2가 그 밑에 있어야 되네. 그러면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가 m 플러스 2까지 해서 3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여기 m이 있었고 m 플러스 1이 있었지. 그럼 m 플러스 2는 어디로 가야 될까? 요 자리로 가야 돼. m 플러스 2로. 그래야지 봐. m 플러스 2는 m 플러스 3보다 등호 처리됐으니까 이거 성립하는 거 맞죠? 그치? 근데 m 플러스 3보다 생각해봐. 즉 1 더 커진 여기 m 플러스 3부터는 증가합니다. 그러니 이 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왼쪽도 같은 이유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알파의 값이 m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여기 걸리는. 맞죠? 네. 따라서 이때의 식으로 한번 끌고 가봅시다. 그렇게 되면 자, 여기 두 번째 상황은 GN과 GN 플러스 1이 이렇게 돼서 이 L의 첫 번째 스타트 지점이 M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네. 따라서 이때 상황은 fx가 아까랑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아까 m 플러스 3 대신에 m 플러스 2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fx는 최고차항 1에다가 인수를 요 인수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m에 마이너스 3도 가져야 돼. 1 차이 나는 두근. 그죠? 거기에 어쨌건 여기 왼쪽에서 하나 뚫어야 되니까 그거 베타라고 설정해 둘게요. 네. 자, 그러면 fm은 m, fm. 자, m 넣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6 곱하기 자, 여기가 m 마이너스 베타예요. 자, 이게 자연수 m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그 상태에서 f'm도 관찰해보자. 아까랑 같이 곱미분을 처리할게요.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해버리면 여기다 m 넣어주자.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m 마이너스 베타. 자, 그리고 여기가 날아갑니다 라고 해주시면 여기에 m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에다가 m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날아간다 라고 생각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처리가 돼서 플러스 6이에요. 그쵸? 이게 얼마였다? 그대로 1이었다. f'm은 1이어야만 했다. 자, 그래서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5 곱하기 m 마이너스 베타. 자, 이 값이 얼마가 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 그쵸? 이렇게 되면 m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되어야만 해. 자, 그럼 가봅시다. 이게 지금 얼마라고? 이게 1이 돼요. 따라서 m의 값은 얼마다? 그대로 6이 됩니다. 자, 자연수 m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 맞춰서 베타도 한번 가보자. 빼준 게 1이니까 베타의 값은 요 베타의 값은 5예요. 자, 따라서 fx식이 확정됩니다. 자,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따라서 fx는 x-8에다가 x m자리에 6. 네, x-9에다가 거기에 x-5네요. 그쵸? fx 확정. 지금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문제에서 뭘 구하자?
G12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M이 6인 거니까 12니까 F12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따라서 답 처리. F12는 4 곱하기 3에다가 곱하기 7. 그죠? 그래서 7, 3, 21 곱하기 4니까 답은 84 처리가 됩니다. 네.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문제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원에서 유독 정수 지점을 가지고 함수 추론하는 걸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꼭 눈여겨보시고 여러분 좀 반복하셔서 완전히 소화하고 오답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3월 학평 이렇게 해서 해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네. 마지막 끝날 때 제가 말을 더듬네요. 해설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우리 출발선 상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약간 살 떨리는 목표를 세우세요. 약간 요 정도의 목표 말고 되나 싶은 여기까지 세우세요. 지금 아직 3월이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